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 상승해도 걱정, 그리고 하락해도 걱정이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특히나 어저께 같은 경우는 잘 알트코인 시장이 라지캡 마켓부터 미들캡 마켓, 로우캡 마켓은 이제 제외하고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막 이렇게 붐업이 있다가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1000달러 정도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알트코인이 약조정 장세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조정 장세에 있는데, 이러다가 또 비트코인만 막 급등하는 거 아니야? 막 걱정하실 분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비트의 상승으로 인해서 알트가 약조정이 있었는데, 결국엔 이거는 시장의 파이를 확장하기 위한 세력의 의도이고,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8,500달러에서 18,700달러 내외에서 19,500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1,000달러 정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니까 시장의 파급력이 사실은 알트코인 쪽에 미쳤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토시 마켓이 약조정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시는 뭐 빗썸이라든가 업비트의 원화마켓에서 약간의 조정 장세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이 지금 뭐 19,000달러, 19,400~5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의 미온적인 조정으로 옆으로 또 밀고 있거든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장세가 지금 그 알트코인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옆으로 19,000달러대로 올라가서 옆으로 미는 사이드웨이 행보를 지속적으로 해준다면 사실 그거는 알트코인의 2차 상승을 유발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미온적인 어떤 그 하락이 있으면 개인들은 이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개인은 더 큰 상승장을 사실 원해요, 지금 현재. 근데 이런 조정이 중간에 살짝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이런 게 없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올라갔던 것보다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30%의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엔 비트코인을 상승시켜주고, 그래서 사토시 마켓을 약간의 미온적인 하락을 줬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기 전에 제 블록폴리오를 보면서 사토시 마켓에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그냥 어느 정도 또 다시 채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게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아직까지 로우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이 반등이 크게 없는데 그냥 이것도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일단 크게 보면 장세가 이렇게, 그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자,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4분기잖아요. 자, 4분기인데 11월 달이 한 요 정도쯤이라고 치고 11월 말 정도니까 12월 되기 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하단부 바닥을 다지고 지금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알트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상승세가 12월 달 되면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저는 좀 약간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세가 1월 달 가서 어느 시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비트코인도 막 계속해서 올라가서 2만 달러를 찍고, 알트코인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만큼은 못 가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분명히 조정 장세는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조정 장세에 들어갈 텐데, 그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한 1월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걸 보고 한 번 또 말씀드리고,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이제 뭐 800달러까지 가지 못했어요. 근데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에 관해서 프로세싱 돼서 뭐 스테이킹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게 확정이 됐거든요. 12월 1일 날부터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조정 장세를 마치면 아마도 다시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더리움 개수가 52만 4,288개가 전부 다 채워져가지고, 이더리움 2.0이 12월 1일 날부터 구현되는 게 확정됐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총액의 수치가 좀 많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포트에 있다고 오르냐고 말씀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많이 상승할 때 사람들이 많이 그랬죠. 나머지 코인도 사라질 거다. 근데 어쨌건 뚝심을 갖고 비트코인 캐시도 여태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코인 하나씩 받으셨을 거고,
사실 그거랑 BCHA랑 같이 이거랑 덧붙여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또한 중요한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니까 역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낸스나 해외에 있는 다른 거래소들보다 시세가 되게 좀 그렇거든요.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기준을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수치보다 조금 더 높게 보셔야 되는 거고, 역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뭐 다시 진폭을 그리고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시세 진폭을 서서히 아마 올려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어저께 스타트점을 분명히 끄는 거고, 11월 28일 날 타노스 하드포크가 있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12월 1일 날부터 이제 서서히 2.0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아마도 지금 채굴자들이 많이 아마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몰려올 거예요. 그 작업을 사실 지금 숨기고 했던 거거든요. 그 해킹이란 어떤 그런 거를 앞에다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제가 보기엔 아마 그걸로 아마 여론 조작을 한 것 같고, 호라이젠 같은 경우도 반감기가 12월 2일 날부터 이제 들어가죠. 오늘 25일 날이니까 11월 25일인데 오늘 아마 오후 정도가 되면 하드포킹에 들어가는데, 그 이슈가 아마 삭제되면 아마 이것도 좀 조정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12월 2일 날 그게 있으니까 하빙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라이트코인은 사실 저는 어저께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10만원 밑에 때 그냥 추매를 조금 더 했어요. 그러니까 뭐 현금 가지고 있는 거를 추매를 약간 더 했는데, 2차 상승장에 올 거라고 이제 전 판단해서 개인적으로 그냥 추매를 했고, 스텔라 루멘은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XRP가 가면 스텔라 루멘이 쫓아가고, 만약에 스텔라 루멘이 먼저 가면 XRP가 쫓아가고, 요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 코인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GCash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발동이 걸렸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내년 어느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바라보시고, 내가 좀 나이가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 XRP 요 5개만 그냥 꾸준하게 사서 모으시고, 내가 진짜 돈이 많다, 비트코인 뭐 5개 그냥 쉽게 한 번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1억이잖아요. 거의 한 1억 정도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지금은 개당 2천만 원이 됐으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러신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트코인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로 돼 있는 거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위주로 모으시면 되고,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들 있죠. 뭐 호라이젠이나 여기 보시면 스텔라 루멘이나 지캐시 같은 경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걸 추종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모으시면 되는데, 호라이젠은 워낙에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비추천, 지금 현재 상황에선 이제 비추천 드리고, 여기 보면 OTC 마켓도 있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이 더 디테일하게 관여가 돼 있어서 상품 출시가 돼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어쨌건 요런 친구들도 눈여겨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트메인, 우지 안의 비트메인이죠. 비트코인 캐시를 탄생시킨 모 회사죠, 우지안이가. 근데 여기 보시면 파운더리라고 여기 회사가 있죠. 이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만들어낸 굵직한 회사 중에 또 하나예요. 채굴하고 관련돼 있는. 그래서 비트메인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채굴기를 대고 있는 그 북미에 있는 회사들 있죠. 미국에 있는 회사들하고 캐나다에 있는 회사들하고 이번에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그 날짜랑 나와 있거든요. 이게 24일 뭐 11시 40분부터 12시 20분. 그래서 지났을 텐데, 채굴 산업이 앞으로 아마 국가 기반 산업이 되고 부흥이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비트메인 IPO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비트메인과 파운더리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DCG하고는 파트너십 관계에 있다.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눈에 띄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만 포인트를 넘었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완전히 갱신해버린 거죠. 신고점을 갱신해버린 거죠. 그 반면에 가상자산 시장하고 주식시장이 지금 올라가는데,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93이 깨졌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도 8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서 우리는 달러를 지금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다라고 보고, 자 보세요.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 가격을 보세요. 지금 보면 금 가격 같은 경우는 1800달러, 1810달러 정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홍콩 거래소, 그리고 런던 거래소, 뉴욕 거래소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떨구고 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반면에 떨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저는 좀 약간 이런 장세가 좀 당분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우리나라도 그 매스컴에서 그런 가상자산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뉴스가 나오면 보도를 하거나 기사가 쓰면 밑에 댓글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댓글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언제 처음에 그 가상자산에 투자했냐, 크립토 마켓에 들어왔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3,436명이 투표를 하는데 2016년 전에 들어왔다. 21%. 21%.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 2017년에 들어온 사람이 46%.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2017년도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어요. 근데 후반기에 들어오신 분들 있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2017년 연말에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46% 중에도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하고 19년에 18%, 그리고 2020년에 15%. 무슨 의미냐면 신규 투자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고인물들 위주로 이 장세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대중 참여가 많이 결여돼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나 비트코인 사겠다, 코인 투자하겠다 막 이렇게 난리치고 막 이럴 때 있죠. 그분들이 그럴 때는 우리가 팔아야 되는 데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장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자 GCash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GCash가 약간의 지금 반등세가 있는데 이 차트를 그리신 분들은 160달러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7, 8만 원 정도.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내에 이만큼 갈 거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을 두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GCash에 관해서 추종해서 수익 매매로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참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홀딩자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신규로 사실 분들은 그냥 저는 좀 비추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파일코인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파일코인은 뭐 국내에 상장된 데가 거의 없으니까,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해외 거래소에서도 아마 이 코인이 있을 텐데 횡보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살까 라이트 코인을 살까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어쨌든 반반 나눠서 그냥 추매를 했거든요. 이번에 찬스가 올 것 같아서.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골드, 자 여기 보시면 10월 19일부로 해가지고 디커플링 상태로 들어가고, 비트코인은 지금 2만 달러 전고점 바로 아래, 조금만 몇백 달러만 더 채우면 거의 뭐 전고점 2만 달러 갱신이고, 골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디커플링으로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1801달러, 1810달러 요 정도 언저리에 있는데 앞으로는 디커플링이 조금 더 극심하게 차별화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퀀트에 나온 자료인데 또다시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코인베이스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OTC 마켓에서도 그렇고 그 고래들이 지금 거래소에서 트랜잭션 비율이 되게 저조해요. 코인을 내가 팔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송을 하거나 밖으로 빼는 비율이 되게 적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든다는 의미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고래들이 사실 팔 마음이 없단 얘기예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급락장은 좀 약간 배제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롱으로 지속적으로 그냥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미세한 조정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유동성 공급은 어저께 같은 경우는 USDC가 상당히 많이 풀려났고 오늘 같은 경우는 USDT가 상당히 많이 지금 그래서 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USDT와 USDC가 번갈아 가면서 교차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이 사진이 사실 오늘 영상의 이제 핵심인데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 사진이 이제 몇 분 계시죠? 이분이 이제 CEO고, 자, 그리고 글렌 허친슨이란 분이 이분이 대표적인 이사분인데, 이분이 DCG 그룹의 이사죠. 근데 나스닥의 전 회장님이에요. 예전에, 바로 전에 회장님이고, 이분이 FED, 연방준비은행,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진 중에 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어저께 아마 뉴스를 보셨겠지만 자넷 옐런이라고 예전에 연방은행 총재이셨던 분이 있죠. 근데 이분이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의 재무부 장관으로 이번에 임명되셨거든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글렌 허친슨이란 분이 글렌 허친슨 연구소를 개설을 하는데, 이분이 전에 연방준비은행 총재로 계셨다가 거기서 나오시고 임기를 다 채우시고 나오셔가지고 그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벤 버냉키라는 분이 있죠. 예전에 계셨던 그분도 마찬가지로 글렌 허친슨 연구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세요. 그리고 글렌 허친슨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나 자료나 의향서는 FED로 전달이 돼요. 연방준비은행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이제 관조해서 바라볼 때 연방준비은행하고 사실 뭔가가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관적으로 딱 제가 그림을 보기 좋게 편집해서 올렸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고문이죠. 경제 자문관이 누구냐면 게리 젠슬러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막시멀리스트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완전히 완연하게 아마도 요번에 이제 새 행정부가 탄생이 되면 조금 더 진폭을 그리면서 규제안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프로세싱이 나아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아마 뭐 2021년, 2022년 들어서는 거대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코인베이스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서클사는 USDC로 코인베이스의 유동성 공급을 한다. 그리고 JP모건은 코인베이스의 주거래 은행이다. 요 구도 관계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상자산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당위성에 관해서 아마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아마 얘기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라이젠 코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거래소에 마진이 있죠. 마진이 있는데 거기 한 배부터 50배짜리 마진이 있는데 이번에 이게 상품으로 등재가 됐어요. 바이낸스 거래소에. 그래서 왜 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는 등록이 돼 있는데 코인베이스에는 아직 등록이 안 됐거든요. 거기 아마 상장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건 마진을 통해서 조금 시세 진폭이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들락날락 거릴 확률이 되게 높다.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XRP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도 뭐 불안불안하죠. 홀딩하고 있는 관점에서 불안불안하긴 한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12월 12일 날 스냅샷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딱 보시면 전형적인 그냥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약간 있긴 하지만 어제 저녁 정도의 조정이 약간 있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아마도 어느 순간이 되면 지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 뭐 이따가 괜찮은 영상이 있으면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